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결혼한 아들, 딸들 집에 꼭 보내줘야 하는 부자 만드는 식물과 절대 보내주면 안 되는 식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들, 딸 집에 화분 하나 잘못 보내줘서 자녀들이 돈 고생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불행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집안에 식물 하나 잘 두어서 돈과 재물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어떠세요? 정말 절대 아들, 딸 집에는 그냥 아무 식물이나 보내주시면 안 되는 거랍니다. 식물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작은 화분 하나만 있어도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자녀들의 운명도 덩달아 바뀌는 것 같아요. 식물을 잘 골라 보내주시면 그 자리마다 기운이 새로워지고 아들, 딸 집안 곳곳에 복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풍수에서는 식물을 단순한 장식으로 보지 않아요. 그 집의 기운을 바꾸는 살아있는 존재, 곧 복을 부르는 통로로 여기는 거죠. 그렇다면 결혼한 아들, 딸 집에 어떤 식물을 보내줘야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오히려 부자가 되는 걸까요? 오늘 꼭 영상 끝까지 보셔서 자녀들이 새어나가는 복을 꽉 붙잡아 재물복과 돈복을 단단히 챙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아들, 딸을 위한 소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자녀들 가정의 소원 성취를 기원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금전수는 결혼한 아들, 딸에게 보내주면 좋은 최고의 식물이에요. 이름부터가 돈과 관련된 이 식물은 자녀들의 재물운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식물이거든요. 둥글고 두툼한 잎이 마치 동전처럼 생겨서 금전수라고 불리는데요. 이 잎 하나하나가 돈을 상징하여 집안의 재물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신혼부부 아들, 딸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주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되더라고요. 잎이 넓고 윤기가 흐르며 살이 두터워 돈이 든든하게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거실 창가나 현관 근처에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운을 꽉 붙잡아 주어서 아들, 딸의 수입이 늘어나고 저축도 잘 된답니다. 금전수의 좋은 점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어서 바쁜 자녀들이 키우기에도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떨어진다면 재물운이 빠져나간다는 신호이니 아들, 딸에게 잘 관리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 동네 사시는 한 어머니 말씀이 신혼인 딸에게 금전수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딸이 그 후로 승진도 하고 남편 사업도 잘 풀려서 집까지 사게 되었다고 해요. 금전수 하나만 잘 키워도 자녀들 집에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큰 지출도 줄어들어 가게가 안정이 됩니다. 부모님 마음으로는 아들, 딸이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요. 금전수 하나가 그 마음을 현실로 만들어줄 거예요. 금전수를 키울 때 주의할 점은 과습을 피하는 것이에요. 흙이 완전히 마른 후에 물을 주라고 아들, 딸에게 알려주세요. 또한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간접광을 좋아하니 거실이나 현관 근처가 최적의 장소예요. 발제나무는 재물을 발견한다는 뜻으로 숨어있던 돈길을 찾아주고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주는 신기한 식물이에요. 아들, 딸이 승진을 원하거나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면 이 식물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동글동글한 잎이 빼곡히 달려있는 모습이 마치 기회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 식물의 특별한 점은 잎을 만지면 향긋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향이 정신을 맑게 하고 판단력을 높여서 자녀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줘요.
특히 직장인 아들딸에게는 승진운을, 사업하는 자녀들에게는 성공운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사업 초기에 힘들어하던 아들에게 발제나무를 보내주신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후로 아들이 큰 계약을 따내서 사업이 크게 번창했다고 하네요. 발제나무는 햇빛을 좋아하니까 아들, 딸 집 거실 창가에 두라고 하세요. 아침마다 이 식물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생기고 일도 잘 풀리게 돼요. 단, 너무 습한 곳에 두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라고 알려주세요. 발제나무를 키우는 자녀들은 점점 돈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서 투자나 재테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발제나무의 또 다른 장점은 실내 공기를 정화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건강도 지키면서 재물운도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떡갈나무는 인내와 끈기를 상징하는 나무로 아들, 딸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결국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식물이에요. 특히 사업 초기의 자녀들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아들, 딸에게 보내주시면 정말 좋아요. 떡갈나무의 잎은 가을이 되어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지속되는 재물운을 의미하거든요.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이 나무를 보면서 힘을 내고 포기하지 않게 되어서 결국 큰 성공을 이루게 돼요. 떡갈나무는 실내에서도 잘 자라고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서 아들, 딸의 건강까지 지켜줘요. 잎이 크고 튼튼해서 집안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만 들어오게 하는 필터 역할도 하거든요. 거실 한쪽 구석에 두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자녀들 가정의 기운을 안정시켜줘요. 특히 신혼 초기에 아들, 딸에게 보내주면 부부 사이도 더욱 화목해지고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게 되더라고요. 떡갈나무의 좋은 점은 관리가 비교적 쉽다는 거예요. 적당한 물주기와 밝은 실내 환경만 있으면 잘 자라니까 바쁜 자녀들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어요. 또한 떡갈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잎이 오래 붙어 있어서 지속적인 번영을 상징해요. 자녀들의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 꾸준히 발전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식물이기도 하죠. 백합나무는 순수하고 깨끗한 기운을 상징하여 자녀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식물이에요. 특히 복잡한 인간관계나 어려운 결정을 앞둔 아들, 딸에게 보내주시면 정말 좋더라고요. 백합나무의 흰 꽃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줘요. 자녀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육아로 인한 피로를 풀어주어서 항상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줘요. 이 식물의 특별한 점은 밤에도 좋은 기운을 발산한다는 거예요. 아들, 딸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정화작용을 해서 꿈도 좋게 꾸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백합나무는 침실이나 서재에 두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집중력을 높여주고 일하는 아들, 딸에게는 창의력을 증진시켜줘요. 단 향이 강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라고 알려주세요. 백합나무가 있는 집의 자녀들은 점점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어서 인생의 큰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돼요. 아는 분 중에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딸에게 백합나무를 보내주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딸이 그 후로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직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백합나무는 또한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기도 해요.
부부간의 갈등이나 오해를 줄여주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특히 신혼부부나 갓 결혼한 자녀들에게 보내주시면 부부 사이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요. 천리향은 멀리서도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자녀들의 명성과 인기를 높여주는 식물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는 아들, 딸에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고 귀인을 불러들여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특히 영업직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녀들에게 보내주시면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게 돼요. 천리향의 달콤한 향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호감을 불러일으켜요. 자녀들이 이 식물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거든요. 또한 천리향은 소통의 식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부부간의 대화를 늘려주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서 신혼부부인 자녀들에게 특히 좋은 선물이 돼요. 현관 근처나 거실에 두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기분 좋게 만들어서 아들, 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됩니다. 단, 천리향은 햇빛을 좋아하니까 밝은 곳에 두라고 알려주세요. 천리향이 있는 집의 자녀들은 점점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던 아들에게 천리향을 보내주셨는데 그 후로 아들이 직장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좋은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리향의 또 다른 장점은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천리향의 향기를 맡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피로가 풀리게 돼요. 석류나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식물로 아들, 딸의 가정에 많은 복을 가져다 줘요. 특히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들에게 보내주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석류의 붉은 열매는 생명력과 정열을 의미하여 자녀들 부부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게 해주거든요. 또한 석류나무는 재물운에도 매우 좋은 식물이에요. 한 나무에 수많은 씨앗이 들어있는 석류처럼 아들, 딸의 수입원도 다양해지고 여러 방면에서 돈이 들어오게 돼요. 사업하는 자녀들에게는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인 아들, 딸에게는 부업이나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줘요. 석류나무는 베란다나 마당에 두는 것이 좋아요.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더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거든요. 자녀들이 직접 석류를 따서 먹으면 그 복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더욱 건강해지고 운도 좋아져요. 석류나무를 키우는 자녀들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게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머니가 결혼 3년 차인 딸에게 석류나무를 보내주셨는데 그 해에 딸이 임신 소식을 전해와서 정말 기뻤다고 해요. 그리고 딸의 남편 사업도 그 후로 크게 번창했다고 하네요. 석류나무의 꽃은 매우 아름답기도 해서 자녀들의 집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장식적인 효과도 있어요. 봄에는 꽃을, 가을에는 열매를 즐길 수 있어서 사계절 내내 즐거움을 주는 식물이에요. 모과나무는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나무로 아들, 딸의 건강운을 크게 향상시켜줘요.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모과나무는 자녀들의 모든 운의 기초가 되는 건강을 지켜주거든요. 모과의 향긋한 냄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특히 직장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자녀들에게 보내주시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져서 일의 능률도 크게 향상돼요.
모과나무는 또한 지혜의 나무라고도 불려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길러주어서 아들, 딸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모과나무는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니까 남향 베란다나 마당에 두는 것이 좋아요. 가을에 열리는 노란 모과 열매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상징이기도 해요. 모과나무를 키우는 아들, 딸은 점점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져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돼요. 가까운 분 중에 몸이 약한 딸에게 모과나무를 보내주신 아버지가 계셨는데 딸이 그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직장에서도 승진했다고 해요. 모과차도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건강 관리도 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모과나무의 또 다른 장점은 사계절 내내 관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봄에는 꽃을, 여름에는 푸른 잎을, 가을에는 열매를, 겨울에는 나무의 운치를 즐길 수 있어서 자녀들의 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소나무는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나무로 자녀들의 신념과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아들, 딸에게 보내주시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듯이 자녀들의 의지도 항상 굳건하게 지켜주거든요. 또한 소나무는 장수와 번영을 의미하여 아들, 딸의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 오래도록 안정되게 이어지도록 도와줘요. 소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공기를 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어서 자녀들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아요. 소나무는 실내보다는 마당이나 큰 화분에 심어서 베란다에 두는 것이 좋아요. 매일 아침 소나무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임하게 되어서 큰 성취를 이루게 돼요. 소나무가 있는 집의 아들, 딸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믿음직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되어요. 지인 중에 사업 초기에 힘들어하던 아들에게 소나무를 보내주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그 후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다고 해요. 소나무의 좋은 점은 관리가 비교적 쉽다는 거예요.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추위에도 강해서 자녀들이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어요. 또한 소나무는 오래 사는 나무라서 자녀들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대나무는 곱게 자라는 성품과 빠른 성장을 상징하여 자녀들의 출세운과 성공운을 크게 높여줘요. 특히 승진을 원하는 아들, 딸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는 자녀들에게 보내주시면 정말 좋아요. 대나무의 마디마디는 단계적인 발전을 의미하여 자녀들이 차근차근 성공의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대나무는 또한 유연성의 상징이기도 해요.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대나무처럼 아들, 딸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대나무는 실내에서도 잘 자라고 관리가 쉬워서 바쁜 자녀들이 키우기에 부담이 없어요. 거실이나 서재에 두면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여주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요. 대나무의 푸른 색깔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자녀들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대나무를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화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돼요. 알고 있는 분 중에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어 고민하던 딸에게 대나무를 보내주신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후로 딸이 연속으로 승진해서 지금은 부장까지 올랐다고 해요.
대나무는 또한 학업운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자격증 준비를 하는 아들, 딸에게 보내주시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매화나무는 추위를 이기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로 자녀들의 선구자적 기질과 개척 정신을 길러줘요. 특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아들, 딸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보내주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줘요. 매화의 향기는 마음을 맑게 하고 직감을 예리하게 만들어서 자녀들이 좋은 투자 기회나 사업 아이템을 빨리 알아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매화나무는 또한 고결한 인품을 상징하여 아들, 딸의 도덕성과 신뢰도를 높여줘요. 이는 장기적으로 자녀들의 사회적 평판을 좋게 하여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줘요. 매화나무는 추위에 강하니까 겨울에도 실외에서 키울 수 있어요. 베란다나 마당에 두면 사계절 내내 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돼요. 매화나무를 키우는 아들, 딸은 어떤 역경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어서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예요. 알고 있는 분 중에 창업을 준비하던 아들에게 매화나무를 보내주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그 후로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크게 성공했다고 해요. 매화나무의 꽃은 매우 아름답고 향기도 좋아서 자녀들의 집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이른 봄에 피는 매화꽃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기도 해요. 개운죽은 이름 그대로 막힌 운을 열어주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는 식물이에요. 특히 직장에서 승진이 막혀 있거나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주시면 정말 좋더라고요. 대나무처럼 곱게 자라는 모습은 아들, 딸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줘요. 개운죽은 물에서도 잘 자라니까 관리가 매우 쉬워요. 투명한 화병에 물을 넣고 키우면 뿌리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자녀들에게 성장에 즐거움을 주거든요. 물만 갈아주면 되니까 바쁜 아들, 딸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거실이나 현관에 두면 집에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더욱 강화시켜줘요. 개운죽을 키우는 자녀들은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게 돼요. 이웃에 사시는 분이 직장에서 몇 년째 승진이 안 되어 고민하던 딸에게 개운죽을 보내주셨는데 그 후로 딸이 드디어 승진하고 더 좋은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해요. 개운죽의 좋은 점은 음이온을 많이 발생시켜서 자녀들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어서 업무 효율성도 높아져요. 개운죽은 또한 재물운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다시 원활해지고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게 돼요. 특히 투자나 재테크를 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행복나무는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상징하는 식물로 자녀들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 줘요. 특히 부부간의 갈등이 있거나 가족 관계가 소원한 아들, 딸에게 보내주시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돼요. 행복나무의 부드러운 잎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분노나 원망을 가라앉혀 주거든요. 행복나무는 실내에서 키우기 쉽고 크기도 적당해서 어떤 공간에든 잘 어울려요. 거실 한 구석에 두면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행복나무를 키우는 자녀들의 집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가정이 되어요. 지인분이 부부싸움이 잦던 아들 부부에게 행복나무를 보내주셨는데 그 후로 아들 부부가 많이 화목해지고
손자까지 생겼다고 해요. 행복나무는 또한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손자들이 있는 자녀들 집에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돼요. 행복나무의 관리는 비교적 쉬워요. 적당한 물주기와 밝은 간접광만 있으면 잘 자라니까 자녀들이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어요. 또한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아들, 딸 집에 보내주면 안 되는 식물들도 있어요. 이런 식물들은 아무리 예쁘고 의미가 좋아 보여도 풍수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거든요. 가시가 많은 선인장류는 선물로 인기가 많지만 풍수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식물이에요. 가시는 날카로운 기운을 발산하여 가족 간의 다툼을 일으키고 부부싸움을 증가시켜요. 특히 신혼부부인 자녀들에게는 절대 보내주시면 안 되어요. 선인장의 가시는 또한 돈을 찌르고 쫓아내는 역할을 해서 아들, 딸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거든요. 들어올 복을 막고 나가는 돈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서 가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만약 이미 선인장을 보내주셨다면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시거나 작은 것이라도 다른 식물과 함께 두어서 기운을 완화시키라고 알려주세요. 덩굴식물도 피해야 할 식물이에요. 덩굴식물은 기운을 엉키게 하고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자녀들의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업무도 꼬이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만 증가시키거든요. 특히 포도 넝쿨이나 나팔꽃 같은 덩굴식물은 아들, 딸의 사고를 혼란스럽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요. 덩굴식물의 얽히고 설킨 모양은 돈의 흐름도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녀들이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요. 투자나 재테크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손실을 보게 할 수 있어요. 덩굴식물 대신 곱게 자라는 식물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들, 딸의 미래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가지가 아래로 늘어지는 식물들도 주의해야 해요. 수양버들이나 울타리용 식물처럼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식물들은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자녀들의 운세를 하락시켜요. 아들, 딸의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져서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돼요. 이런 식물들은 또한 우울한 감정을 증가시켜서 자녀들의 정신 건강에도 해로워요. 특히 사업하는 자녀들에게는 매출 하락과 고객 감소를 가져올 수 있어서 절대 피해야 해요. 대신 위로 곱게 자라는 식물들을 선택해서 아들, 딸의 운기를 상승시켜 주세요. 독성이 있는 식물들도 피해야 해요. 디펜바키아나 몬스테라 같은 식물들은 잎이 크고 예뻐서 인기가 많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풍수적으로 좋지 않아요. 이런 식물들은 나쁜 기운을 발산하여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고 가정에 불안을 가져다 줘요. 특히 어린 손자들이 있는 집에는 절대 보내주시면 안 되세요. 독성 식물들은 또한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려서 아들, 딸의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안전하고 좋은 기운을 가진 식물들로 선택의 범위를 좁혀주세요. 시든 꽃이나 마른 식물들도 주의해야 할 식물이에요. 예쁘다고 해서 말린 꽃이나 조화를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좋지 않아요. 시든 것은 기운이 죽어 있는 상태로 자녀들의 생명력과 활력을 떨어뜨려요. 특히 말린 꽃다발이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겉보기에는 예쁘지만 죽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아들, 딸의 운세를 막아요. 조화도 마찬가지로 가짜 기운을 발산하여 자녀들의 진정성을 해치고 거짓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요. 항상 살아있고 생생한 식물만을 선택해서 보내주시기 바래요.
향이 너무 강한 식물들도 피해야 해요. 제스민이나 일부 난초류처럼 향이 지나치게 강한 식물들은 기운을 어지럽히고 자녀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특히 침실에 두면 숙면을 방해해서 아들, 딸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강한 향은 또한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서 부부싸움이나 가족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은은하고 편안한 향을 가진 식물들을 선택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잎이 날카롭거나 뾰족한 식물들도 주의해야 해요. 산세베리아나 용설랑 같은 식물들은 공기 정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잎끝이 뾰족해서 날카로운 기운을 발산해요. 이런 기운은 자녀들의 성격을 예민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키거든요. 특히 거실이나 침실 같은 주요 공간에는 절대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만약 공기 정화가 목적이라면 둥글고 부드러운 잎을 가진 다른 식물들을 선택해 주세요. 병충해가 많은 식물들도 피해야 해요. 아무리 예쁘고 의미가 좋은 식물이라도 벌레가 많이 꿰거나 병에 잘 걸리는 식물들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식물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아들, 딸의 집안에 나쁜 기운을 퍼뜨리거든요. 특히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은 돈을 갉아먹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자녀들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건강하고 튼튼한 식물들만 선별해서 보내주시기 바래요. 너무 큰 식물들도 주의해야 해요. 사람 키보다 큰 대형 식물들은 공간의 기운을 압도해서 자녀들을 위축시켜요.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진 식물이라도 크기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돼요. 특히 좁은 집에 사는 아들, 딸에게는 큰 식물이 공간을 차지해서 답답함을 주고 기운의 흐름을 막아요. 자녀들의 집 크기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식물을 선택해서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관리가 너무 어려운 식물들도 피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진 식물이라도 자녀들이 관리하기 어렵다면 스트레스만 가중시켜요. 특히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딸에게는 손이 많이 가는 식물보다는 관리가 쉬운 식물을 보내주시는 것이 좋아요. 식물이 시들거나 죽으면 오히려 나쁜 기운을 만들어내니까 자녀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식물을 선택해 주세요. 아들, 딸에게 식물을 보내주실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주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식물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거든요. 식물을 보내기 전에 자녀들의 집 환경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햇빛이 잘 드는지, 공간이 충분한지, 반려동물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해요. 남향인지 북향인지,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에 따라서도 적합한 식물이 달라지거든요. 미리 물어보시고 환경에 맞는 식물을 선택해 주세요. 식물과 함께 간단한 관리 방법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물 주는 횟수, 햇빛 조건,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아들, 딸이 잘 키울 수 있어요. 특히 물 주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식물마다 물을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계절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세요. 겨울에는 추위에 강한 식물을, 여름에는 더위에 강한 식물을 보내주시는 것이 좋아요. 계절에 맞지 않는 식물은 키우기 어렵고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수 있어요. 또한 계절의 변화에 따라 관리 방법도 달라지니까 이런 점도 함께 알려주세요. 식물을 보내주실 때는 예쁜 화분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아요. 화분의 색깔과 모양도 풍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원형이나 타원형의 화분은 화합과 조화를 상징해서 가정의 평화에 좋고,
사각형 화분은 안정과 튼튼함을 의미해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되어요. 화분 색깔은 녹색이나 갈색 같은 자연색이 가장 무난하고, 금색이나 노란색은 재물운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검은색 화분은 물의 기운을 상징해서 지혜와 유연성을 높여주고, 흰색 화분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빨간색 화분은 열정과 활력을 주지만 너무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요. 식물을 어디에 두면 좋을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현관에 두면 좋은 식물, 거실에 두면 좋은 식물, 침실에 두면 좋은 식물이 각각 다르거든요. 현관은 집에 들어오는 기운을 관장하는 곳이니까 금전수나 개운죽 같은 재물운에 좋은 식물을 두면 좋아요. 거실은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행복나무나 백합나무 같은 화목을 상징하는 식물이 좋아요. 침실은 휴식과 건강을 담당하는 공간이니까 모과나무나 천리향 같은 건강과 평안을 주는 식물을 두면 좋아요. 자녀들 집에 화분과 함께 두면 정말 좋은 소품들이 있어요. 식물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운을 만들 수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 소품을 함께 두시면 그 효과가 배가 돼요. 먼저 화분 옆에 작은 거울을 두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울이 화분을 직접 비추면 안 되고 살짝 옆으로 비스듬히 놓아서 식물의 기운이 반사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울은 좋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화분 근처에 천연 소금을 담은 작은 그릇을 두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소금은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에너지만 남겨두는 역할을 해요. 특히 바다 소금이나 암염 같은 천연 소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소금 그릇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소금으로 갈아주시고, 사용한 소금은 화장실이나 현관 청소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근처에 사시는 분이 아들 집 화분 옆에 예쁜 도자기 그릇에 소금을 담아 놓으라고 하셨는데 그 후로 아들이 사업에서 큰 계약을 따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의 정화 효과가 식물과 만나면서 더욱 강력한 재물운을 만들어낸 것 같더라고요. 화분과 함께 작은 수정을 두는 것도 좋아요. 특히 시트린이나 녹색 어벤추린 같은 재물운에 좋은 수정들을 화분 받침 근처에 놓아두시면 돼요. 수정은 자연의 에너지를 농축한 것 같은 역할을 해서 식물의 생명력과 함께 어우러져 더욱 강한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크기는 손바닥만 한 것으로도 충분하고 너무 큰 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물을 담은 작은 그릇도 화분 근처에 두면 좋아요. 하지만 물이 고여서는 안 되고 매일 새로운 물로 갈아주셔야 해요. 물은 풍수에서 재물을 상징하는데 흐르는 물처럼 항상 새로운 물로 갈아주면 돈의 흐름도 좋아져요. 특히 투명한 유리 그릇에 담으면 더욱 깨끗한 기운을 만들 수 있어요. 가끔 물에 꽃잎 몇 개를 띄워주시면 더욱 아름답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화분 받침으로 나무 받침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플라스틱이나 금속 받침보다는 천연 나무로 만든 받침이 훨씬 좋아요. 나무는 자연의 에너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식물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소재거든요. 특히 참나무나 소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로 만든 받침이 좋고 원형이나 육각형 모양이 에너지 흐름에 도움이 돼요. 받침 위에 식물을 올려놓으면 마치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안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화분 옆에 작은 풍경을 달아두는 것도 정말 좋아요.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소리가 나면서 정체된 기운을 흩어뜨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줘요.
너무 큰 풍경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작고 소리가 맑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특히 금속으로 만든 풍경이 좋고 5개나 7개의 관으로 이루어진 것이 풍수적으로 기래요. 창가 근처에 화분을 둔다면 풍경을 함께 달아두시는 것을 추천해요. 화분 근처에 촛불을 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진짜 양초보다는 LED 촛불이나 안전한 전자 캔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불의 에너지는 식물의 생명력과 만나서 더욱 활발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에 은은한 촛불을 켜두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되면서 가족들의 마음도 편안해져요. 빨간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촛불이 재물운에 좋고 흰색 촛불은 정화 효과가 있어요. 화분 옆에 자녀들의 사진을 두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특히 웃고 있는 모습이나 성공적인 순간의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어서 화분 근처에 놓아두세요. 사진 속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식물의 생명력과 만나서 더욱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요. 가족 사진도 좋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담긴 사진도 좋아요. 액자는 나무나 금속 재질이 좋고 플라스틱보다는 자연 소재가 더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작은 동전이나 엽전을 화분 받침 밑에 놓는 것도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특히 구멍이 뚫린 옛날 엽전이나 외국 동전 중에서 금색이나 구리색이 나는 것들이 좋아요. 동전의 수는 3개, 6개, 9개처럼 3의 배수로 놓는 것이 좋고 빨간 실이나 금색 실로 묶어서 놓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이런 동전들은 재물을 부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면서 식물과 함께 어우러져 지속적인 재물운을 만들어줘요. 화분과 함께 작은 책을 놓는 것도 좋아요. 특히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책이나 성공에 관한 책, 아니면 자녀들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화분 근처에 놓아두세요. 책의 지식과 정보가 식물의 생명력과 만나서 지혜와 통찰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너무 두꺼운 책보다는 얇고 읽기 쉬운 책이 좋고 밝고 긍정적인 표지 디자인의 책을 선택하세요. 화분 근처에 향을 피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너무 강한 향보다는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향이 좋아요. 특히 라벤더나 로즈마리, 샌다루드 같은 천연 향이 좋고 화학적으로 만든 향보다는 천연 재료로 만든 향을 사용하세요. 향의 연기가 올라가면서 정체된 기운을 순환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특히 저녁 시간에 짧게 피워주시면 충분해요. 화분 옆에 작은 메모지나 소원지를 놓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녀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작은 종이에 적어서 화분 근처에 놓아두라고 해보세요. 식물의 생명력이 그 소원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메모지는 밝은 색깔의 종이를 사용하고 너무 큰 것보다는 작고 예쁜 것이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소원지로 바꿔주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화분과 함께 작은 열쇠고리나 액세서리를 두는 것도 좋아요. 특히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나 코끼리, 용 같은 모양의 작은 장식품들이 좋아요. 이런 작은 장식품들이 식물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더욱 강한 행운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손바닥보다 작은 것으로 선택하시고 금색이나 은색 같은 밝은 색깔의 것이 좋아요. 화분 근처에 작은 스피커로 좋은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식물도 음악을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명상 음악 같은 것들이 좋아요. 너무 시끄럽지 않게
작은 볼륨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틀어주시면 식물도 더 잘 자라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져요. 음악의 진동이 식물과 만나면서 더욱 활발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화분과 함께 작은 소품들을 배치할 때는 너무 많이 두지 마시고 두세 개 정도만 선택해서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기운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품들은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시고 때로는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시는 것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그 공간을 편안하고 좋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작은 소품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행운을 불러오는 매개체가 될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식물을 선물하는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담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올바른 식물을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아들, 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건강과 재물, 사랑과 성공 모든 것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인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식물을 보내주셔도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되거든요. 식물을 선택하실 때마다 자녀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시고 그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골라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식물에 전해져서 아들, 딸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식물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예쁘다고 해서 고르지 마시고 정말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아들, 딸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신 후에 그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승진이 필요한 자녀에게는 대나무나 개운죽을, 건강이 염려되는 아들, 딸에게는 모과나무나 백합나무를, 재정이 어려운 자녀에게는 금전수나 발재나무를 보내주시면 돼요. 식물을 보내주신 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끔 안부를 물어보시고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식물이 시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식물로 교체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식물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거든요. 식물을 보내주실 때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 식물이 우리 아들, 딸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내주세요. 부모님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식물에 전해져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의심하거나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그 효과도 반감될 수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 이런 정성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아요. 아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계절에 따라 보내주시면 좋은 식물들도 있어요. 봄에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식물들이 좋아요. 매화나무, 개운죽, 백합나무 같은 식물들이 자녀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아들, 딸에게 보내주시면 좋아요. 여름에는 생명력이 왕성한 식물들을 보내주세요. 금전수, 발재나무, 행복나무 같은 식물들이 더위에도 잘 견디고 자녀들에게 활력을 줄 거예요. 특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자녀들에게 좋아요. 가을에는 결실을 맺는 식물들이 좋아요. 석류나무, 모과나무,
떡갈나무 같은 식물들이 자녀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가져다 줄 거예요. 특히 승진이나 사업 성과를 기대하는 아들, 딸에게 보내주시면 좋아요. 겨울에는 추위에 강하고 인내력을 상징하는 식물들을 보내주세요. 소나무, 대나무, 천리향 같은 식물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줄 거예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물이 될 거예요. 자녀들의 현재 상황에 따라 어떤 식물을 보내주면 좋을지도 정말 중요해요. 신혼부부 아들, 딸에게는 금전수로 새로운 가정의 재정 안정을, 행복나무로 부부간의 화목과 사랑을, 석류나무로 다산과 풍요를, 백합나무로 순수한 사랑과 평화를 선물해 주세요. 사업하는 자녀에게는 발제나무로 새로운 사업 기회 발견을, 대나무로 빠른 성장과 확장을, 떡갈나무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매화나무로 선구자적 정신과 개척 정신을 심어주세요. 직장인 아들, 딸에게는 개운죽으로 승진과 출세를, 천리향으로 대인관계와 인기를, 소나무로 의지력과 끈기를, 모과나무로 건강과 지혜를 선물해 주세요.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에게는 대나무로 학업과 시험 운을, 백합나무로 집중력과 정신력을, 개운죽으로 막힌 운을 열어주는 효과를, 행복나무로 정서적 안정과 평안을 주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부모님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 어머니는 사업이 어려워서 고민하던 아들에게 금전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후 3개월 만에 아들이 큰 계약을 따내서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세요. 또 다른 분은 승진이 안 되어서 우울해하던 딸에게 대나무를 보내주셨는데 그 후로 딸이 연속으로 승진해서 지금은 임원까지 올랐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신혼 초기에 부부싸움이 잦던 자녀들에게 행복나무를 보내주신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그 후로 부부가 정말 화목해져서 지금은 아이도 2명이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반대로 잘못된 식물을 보내주셔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었어요. 한 아버지는 예쁘다고 해서 선인장을 아들 신혼집에 보내주셨는데 그 후로 아들 부부가 자꾸 싸우게 되어서 결국 선인장을 치우고 나서야 다시 화목해졌다고 해요. 또 다른 어머니는 덩굴 식물을 딸에게 보내주셨는데 딸이 그 후로 일이 자꾸 꼬이고 복잡해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그 식물을 다른 식물로 바꾸고 나서야 일이 다시 풀렸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정말 식물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작은 화분 하나지만 자녀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화분만큼이나 화분과 관리용품도 중요해요. 좋은 화분과 도구를 함께 보내주시면 자녀들이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화분을 선택할 때는 배수구가 있는 화분을 선택하시고 식물 크기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화분을,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깨지지 않는 재질인 플라스틱이나 세라믹을 선택해 주세요. 관리용품으로는 작은 사이즈의 물 뿌리개, 화분 받침, 배수자갈, 영양제나 비료, 간단한 원예용 가위를 함께 세트로 보내주시면 자녀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식물과 함께 따뜻한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 의미가 깊어져요. 우리 아들, 딸아, 이 식물이 너희 집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쓰시거나 사랑하는 딸에게 이 금전수가 너희 가정에 재물복을 가져다 주길 기원한다.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하고 있단다 라고 하시거나 든든한 우리 아들에게 이 대나무처럼 곱게 자라서 큰 성공을 이루길 바란다.
아빠 엄마는 언제나 너를 믿는다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진심 어린 메시지가 식물의 효과를 더욱 배가시켜 줄 거예요. 식물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과 팁들도 알려드릴게요. 물주기는 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주시고 받침에 고인 물은 버리며 계절에 따라 물주기 횟수를 조절하고 아침 시간에 물을 주는 것이 좋아요. 햇빛은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간접광을 좋아하고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햇빛을 받게 하며 계절에 따라 위치를 조정하고 여름에는 너무 강한 햇빛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환기는 정기적인 환기로 공기를 순환시키고 습도를 조절하며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을 피하고 자연 바람이 드는 곳에 두는 것이 좋아요.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잎 청소를 하고 과습을 피하며 통풍을 잘 시키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 식물이 시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처해 주세요. 잎이 노랗게 변할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물주기 횟수를 줄이고 배수를 확인하며 뿌리 썩음을 검사해 보세요. 잎이 떨어질 때는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서 물주기와 햇빛을 조절하고 비료 주기를 검토해 보세요. 성장이 멈췄을 때는 화분 크기를 확인하고 분갈이 필요 여부를 판단하며 영양제를 공급하고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식물이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새로운 식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죽은 식물을 계속 두면 나쁜 기운이 생기니까 빨리 새로운 식물로 바꿔주세요. 이때도 같은 종류의 식물로 바꾸시거나 더 좋은 의미를 가진 식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또한 자녀들이 식물 키우는 것에 재미를 붙이면 조금씩 추가로 보내주시는 것도 좋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보내주시면 관리가 어려우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시는 것이 좋거든요. 만약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있다면 손자들과 함께 식물을 키우는 재미도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식물을 키우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책임감도 기를 수 있어요. 특히 방울토마토나 상추 같은 식용식물을 키우면 아이들이 더 흥미로워 하거든요. 손자들이 직접 물을 주고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도 기를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식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더욱 애착을 갖고 잘 키울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절기나 명절에 맞춰서 식물을 보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설날에는 새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매화나무나 개운죽을, 추석에는 풍요로운 수확을 상징하는 석류나무나 모과나무를,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담은 행복나무나 백합나무를,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대나무나 소나무를 보내주시면 자녀들이 더욱 감동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날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더욱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식물들이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부모님의 정성이 담긴 식물 하나가 아들, 딸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식물을 통해 전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에도 따뜻함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식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좋은 식물을 보내주셔도 형식적으로 보내주시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자녀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작은 화분 하나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녀들의 집에 올바른 식물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래요.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식물이 아들, 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부유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소원도 남겨주세요.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오늘 알려드린 식물들과 함께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식물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들, 딸을 향한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작은 식물들을 통해 현실이 되어 자녀들의 집안에 재물과 건강,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래요. 매일 그 식물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앞으로도 자녀들을 위한 더 좋은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